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정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한마디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늦어도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DH퍼스트 아이파크 조합원 분양계약 시에 제출해야 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증빙서류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자세히 신고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고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자금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찾아냅니다. 여기 하나 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현재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증빙자료 제출 대상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마지막 주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격과 무관하게 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모든 주택거래는 가격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 제출, 이거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인 거죠.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매도자분보다는 매수자에게 필요한 서식이고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이 서식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자기자금과 차입금, 그리고 자금조달 지급 방식, 입주계획,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자금인데요. 자기자금은 말 그대로 내 자본인 거죠. 이 집을 사면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샀는지, 아니면 주식 채권 매각대금으로 샀는지, 아니면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취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 그 밖의 자금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이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는 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입니다. 주식 채권 매각대금, 이건 뭐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증여 상속, 이 부분은 가족 등에게 증여 상속을 받은 건데요. 통상 이 부분에서 불법 증여라든지 아니면 세금 회피를 위한 탈세가 적발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등 기타, 여기에는 진짜 보유 중인 현금을 말하는 거고요. 또 펀드나 보험, 금융상품을 해지한 돈,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빌려준 뒤에 회수해서 조달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는데요. 이 타 부동산 매도액, 다른 부동산을 매도해서 거기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 전세 보증금, 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 보증금으로 자기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건축으로 발생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DH 퍼스트 아이파크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금, 이 자기자금 증빙 자료인데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 내역서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증여나 상속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 신고서와 세금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보내준 조합원 세대별 부담금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약 3년 후에 잔금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내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영업자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면 되고, 직장인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이 차입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 대출액,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을 말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임대보증금을 기록하면 되고,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여기에 기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의 차입금, 이 그 밖의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차용을 말하는 거죠. 그 밖의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부간에 차용을 하거나 직계 존비속 간에 차용을 하거나 또 그 밖의 관계에게 차용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합한 금액을 이 소개란에 쓰면 됩니다. 차입금 등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금융기관 대출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겠죠. 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은 15억 초과이면, 규제지역에 15억 초과이면 아예 대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계약에서 주택담보대출란에는 이 추가분담금에 대한 40% 대출금액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신용대출 자금을 쓰면 되고요. 그 밖의 대출,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 부분은 현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에 쓰면 되고요. 또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도 쓰면 되겠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를 하면서 나는 전세를 주겠다 또는 월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쓰면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회사 지원금, 사채가 있고 그 밖의 차입금. 이 그 밖의 차입금은 통상 부모님이라든지 이 친인척, 가족들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을 쓰면 됩니다. 이 차입금 등의 증빙 자료는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채증명서,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를 증명하면 되고요. 임대보증금이다 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하면 되는 거죠.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되고, 그 밖의 차입금은 금전을 빌린 사실,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을 증빙하면 됩니다. 대출이나 회사 지원금, 사채는 제외합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지급 방식입니다. 이 자금 조달 지급 방식은 바로 위에 있는 13번 합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금액 중에 이 계좌이체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하면 되고요. 이 13번 합계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이 있다거나, 그리고 조합원 입장이라면 권리가액,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 금액에 기록하면 되고요.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 금액에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나 권리가액 금액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그 밖에 지급 방식 금액이 있다면 이 란에 기록하면 되겠죠.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급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란에는요.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입니다. 이 입주 계획은 잔금을 치르는 날 본인이 입주를 할 건지, 아니면 본인 외 가족이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입주 계획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겠죠. 자,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자금란에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에 조합원일 경우에는 이 부동산 처분대금 등 이 란에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곱하기 해당 지분을 곱한 이 금액을 기록하면 됩니다. 다음은 환급세대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 이 란에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을 기록하면 되고요. 이 소개에도 마찬가지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을 기록하면 되고, 합계에도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을 기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